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운동의 순서, 운동의 방법, 올바른 자세와 준비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3분할 프로그램에 따른 근력 운동과 이 모든 운동들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운동의 필요성과 핵심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서서히 늙어가고 생명력을 다하게 되면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생존 게임과 같아서 치열하게 빠져들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느덧 신체는 늙고 병들고 나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쯤이면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후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고통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해두어야 두려움 없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나쁜 생활 습관이나 나쁜 식습관, 과로와 스트레스, 질병 등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도 있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작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실감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들을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돈이 아니고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도 병들고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노쇠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은 뇌에서 신경조직, 다리 근육으로 보내지는 명령체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달 속도도 점점 더 느려집니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값비싼 보약이나 산해진미, 각종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체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무병장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리와 무릎, 허리가 불편하고 움직임이 둔해져서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건강에 적신호가 왔고 늙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점은 하체의 근력이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바르게 걷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다리는 몸을 지탱해주고 교통수단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뼈와 관절은 건물의 기둥과 같고 근육은 튼튼한 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관절과 근육은 모두 두 다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골격과 근육의 50% 이상이 두 다리에 있습니다. 일생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약 70%가 하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신경과 혈관들도 하체에 50% 이상 모여 있습니다. 몸 전체의 혈액이 약 50%가 하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기와 혈이 잘 통하여 뇌와 심장과 소화계통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기와 혈을 잘 통하게 합니다. 대퇴부 근력이 강한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고 뇌 기능도 좋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노인이 바른 자세로 쉬지 않고 1km 이상을 걸을 수 있다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대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이 5%씩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근육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60대에는 더 빠르게
칼슘이 소실이 되고 고관절과 무릎관절, 척추관절에 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지는 것입니다. 새는 망치로 재련을 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리도 강화 훈련을 하게 되면 더 강해집니다. 하체 강화 훈련은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이고 최고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4,000보를 걸으면 우울증이 해소가 되고 5,000보를 걸으면 치매와 심장질환, 뇌졸중을 예방하고 7,000보를 걸으면 골다공증과 암을 예방하고 8,000보를 걸으면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고 10,000보를 걸으면 대사증후군도 예방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리가 피곤하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 10,000보를 걷는데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로 약 한 7km 정도였습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도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하고 걷기에 최적화된 기능성 운동화를 신고 걸어야 더욱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은 이전 방송에서 이미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의료 장비가 개발되고 많은 학자들이 의학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아야 생명 연장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에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죽는 날까지 질병과 고통에서 멀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행복을 찾고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운동을 어떻게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 하체 근력이 가장 먼저 강화가 되어야 하고 다음은 등 근력, 다음은 가슴과 어깨, 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지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활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산소 대사가 발생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근력 운동이나 전력 질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무산소 대사와 유산소 대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운동 과정에서 두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두 운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어떤 대사가 많이 일어날지는 개인의 특성과 훈련 상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을 더욱더 소비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 방법이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이라는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순서 때문일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은 지방, 단백질 순서로 에너지가 소비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쓰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이 사용되는 시간이 빨라져서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여 사용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다 쓰고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사용될 때 지방도 적은 양이지만 같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2%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근력 운동 후 근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할 경우 체지방 감량에도 좋지만 혈액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 속 유해 물질을 감소하고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운동을 할 때 집중도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운동에 익숙하지 않아서 순서보다도 뒤에 하는 운동이 강도가 낮아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지만 그것이 꼭 지방만 소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운동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운동 방법만 찾는 것보다는 나의 기준에서 필요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서로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함께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부상도 막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확한 방법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그 원칙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가부화의 원칙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강화를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당 부위에 가부화를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 반복이 되면은 근력이 발달하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자극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근육, 지구력들은 해당 자극을 중지하자마자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 효과를 기대하려면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트레이닝은 개개인의 체력과 능력에 맞춰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즉 오버 트레이닝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점진성의 원칙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중량을 연연하기보다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적절히 트레이닝을 시행을 하면 자연스레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트레이닝의 양과 질도 능력 향상 정도에 맞춰서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반복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트레이닝은 정기적으로 반복을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산발력이거나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부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긴장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어떤 운동을 하든 나이, 성별, 체력의 차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과 원칙, 규칙을 잘 지키고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근력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반동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초보자는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이 강화가 되면 근력 운동의 종류와 횟수를 늘리고 시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초보자나 여성의 경우 근력이 약해서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쉬운 동작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이 강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강화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근력 운동이 끝나면 마무리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모르고 외면을 한다면 노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던 자식들에게 떠밀려서도 가게 될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허망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몸을 방치하게 된다면 내 몸 유기죄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력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고 세계 방방곳곳 여행도 다녀보고 후회 없는 여생을 즐기다가 갈 것인지 병들고 지친 몸을 감옥 같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탁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